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이 내는 천문학적 규모의 건강보험료가 제약사에게 눈먼 돈으로 새나가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거대 제약사가 정부 기관들을 속여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훔쳐온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전직 연구원은 뉴스타파에 이 회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정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3번이나 허위 신고를 거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은 우리 일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약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제약사가 어떤 약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약을 제대로 만드는지 감독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 약값이 얼마에 팔리는 게 적정한지 결정합니다. 보험약가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약사는 마음대로 약을 만들거나 약값을 올릴 수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해온 최성조 박사. 제 이름은 최성조고요. 이제 저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 박사는 5년째 자신이 근무했던 한 제약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는 회사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 신고돼 있는 원료의약품의 생산 방법을 개발하라는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 기술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팀의 그 품목이 할당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품목 관련해 가지고 허가 사항이 어떤지 뒤져보게 되었더니 허가 사항이 참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허가 사항을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내부 고발자 최 씨가 5년의 싸움을 통해 알아낸 비리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지난 2012년까지 정부는 원료의약품을 원료부터 모두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약사의 제품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고가의 약값을 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최 박사가 근무했던 2010년까지도 이 제약사에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에게 관련 생산 방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4년 이미 정부에 자신의 공장에서 마치 모든 공정을 거쳐 약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해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높은 약값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기술도 없으면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해온 비결은 뭘까? 최 박사는 이미 중간 공정까지 마친 원료를 중국 등지에서 사들이고 국내에선 마지막 합성 단계만 거쳐 해당 의약품을 만들어 왔다고 말합니다. 회사 내부 회의 자료는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허가서대로 생산할 수 없고 원료의약품을 이제 빨리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P1,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바로 전 단계 물질만 어떻게 OEM을 주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구입한 다음에 P1에서부터 그 덱시부프로펜 만드는 것만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대책이었죠. 제약사는 서류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기관에서 승인받은 서류들도 엉터리였습니다. 2004년 이 제약사가 처음으로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원료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화학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덱시부프로펜을 만드는 이전 단계 이부프로펜까지의 제조법만 적혀 있을 따름입니다. 덱시부프로펜이 아예 만들어질 수 없는 화학식이었지만 당시 식약처는 이게 엉터리라는 것도 모르고 허가해줬습니다. 이후 7년 뒤 이 제약사는 또 식약처에 덱시부프로펜에 대한 또 다른 제조법을 제출합니다. 이번에도 식약처의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뒤 6개월여가 지나고 나서야 식약처는 이 제조법도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구입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원료가
사용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제조법이었던 겁니다. 이 가짜 제조법이 들통나고 난 뒤에야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105일간 생산 금지라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제약사가 식약처에 세 번째로 제출한 또 다른 덱시부프로펜 제조법. 뉴스타파 취재진은 과연 이 세 번째 제조법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정률이 50% 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덱시브는. 그래서 아마 이부프로펜이 추정률일 것 같고, 이걸 실제로 덱시브로 바꾸면은 절반을 버려야 되니까 그거의 절반만큼 125kg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제조 기록서에 쓰여진 대로는 제약사가 명기한 만큼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2004년부터 덱시부프로펜 제조 기술이 있다며 정부 감독기관에 신고한 세 가지 제조법 모두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한 자료에는 그 사용된 원료 수량으로 원료의약품 제조량만큼을 제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입한 수량이 없는데 거기에다 그냥 때려 맞춰 가지고 이제 심평원을 갖다 기망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뉴스타파는 해당 제약사를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으나 엉뚱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사 이거 할 때 유동화라고 3일방에 했었잖아요. 유동화 외손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알아주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알아주고 하니까 조성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이미 끝난 얘기라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그 사탄시 조사받으면서 다 끝난 사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법적 조치를 다 받았다. 지금 기업이 상당히 다들 어렵잖아요. 이럴 때 두들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다시피 두들겨서 매를 주는 것보다는 사기를 올려줘가지고 기업을 열심히 해서 고용은 많이 하고. 하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도 될 일일까요? 당연히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이익을 반환하고, 그리고 사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가 인하 조치라든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뭐 제약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익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단돈 10원씩의 부당한 이익만 취해도 제약사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한 제약사, 한 의약품의 문제였을까요? 정부는 2012년까지 이런 식의 서류 심사만으로 최고가 의약품을 정해왔습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줄줄이 새어나갔을 개연성이 큽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제보자 최성조 박사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5년간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를 찾아다녔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최 박사의 말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정부 기관은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세어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도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시작하고 국회가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뒤에야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보험료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대전의 한 커피숍. 한 남자가 최성조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최 박사가 보험약가 부당 편취 문제를 제기하며 회사를 그만둔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제게 같은 거 자진 납세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진 납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바로 버릇이 끝나고 잘 없는 거냐. 우리 회사 사장님도 자진 납세하라. 즉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약가를 국가에 돌려주라는 최 박사의 말에 수긍하는 듯 말하는 이 사람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법무팀장 이모 씨. 그러나 그는 곧 최 박사를 회유하려 듭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야. 모든 것이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보장을 해주라. 뭐 그런 것은 그것이 시작하냐 연구가 시작하냐.
협상을 하자며 사실상 돈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법무팀장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때 지금 여부 뒤통수 정면으로 한 대만 때려버리면은 안 쓰러지는 힘이 없어. 막 쳐버리면은 눈에 번쩍 한이 튀면서 옆에서 엉덩이 파괴쳐버려. 보통 못해. 그러면은 일진차후로 병원에 가서 그 정신내든가 대기den가 뭐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고. 회사는 도리어 최 박사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잡히고 최소한 한국 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약관은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 박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법무팀장도 여전히 그 제약사에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납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네.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년쯤이니까 이게 정말 아주 그냥 저 옛날 난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당시 직접 하신 얘기가 네. 보상 요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실질적인 아니 이게 자기가 그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통상들 보면은 그 회사에 있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이제 많이 그 엉뚱한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좀 해치는 방법도 묘사를 하면서 중국 애들이 이렇게 그것은요. 서로 대화를 이끌어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분위기를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최성조 박사는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최 박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어쩐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식약처도 현장 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는 없었습니다. 조사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 할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과를 받아 보니까는 결과가 뭐라거나 그 기대 이하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었죠. 이렇게 지난 5년이 흘렀습니다. 식약처, 심평원,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권익위에 제보까지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달 뉴스타파를 찾아왔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식약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 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100%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평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요?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약사 감시를 할 그 과정은 저희 쪽한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런 권한을 갖고 그 허가증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 감독기관인 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약사가 신고대로 약을 만드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약간 여기 식약처 관을 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될지 조금 이제 세모였는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요?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공단에서 이제 소송 진행하게 되면 그 입증을 할 때 그 관련 서류라든지 원자로 작성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아무리 진실을 갖다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그걸 갖다 거부를 할 경우에 이게 그냥 힘없는 개인 혼자로서는 그 사건을 갖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북치기죠. 뒷북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상이 반복될 부분들을 예방해서 국민의 혈세를 막자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돈이 이제 약간 눈먼 돈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사후관리 쪽에서 걸렸던 것들은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던 그런 건들만 갖고 있는 거지. 이건처럼 뭔가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그렇죠. 하기 어려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업계의 위법 행위를 전면 조사해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새나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오늘이 며칠째인데 사실은 인양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아이가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요. 한 번 와이어 뒤에 4번 와이어로 인해서 선체가 손상되었습니다. 새벽에 내습한 강한 노을로 인해서 작업에 차질이 생겨 걔는 바로 내려놓죠. 이 위험이 보이긴 하죠. 3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상 데이터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제약의 도둑질 행위가 양심적인 전문가에 의해 드러난 뒤에도 정부 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해 먹는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5년씩이나 명백한 도둑질을 고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 조직.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국회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건강보험료를 퍼준 유사 사례까지 조사해 뿌리를 뽑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y. Action.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지역 SOC 사회 축소 조정에 대한 구상과 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4%대
며칠이나 살았다고 역사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추가 도발할 경우 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직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2시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만큼만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필요부터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방송 장악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